오늘은 8살 남자아이가 살이 점점 찌면서 땀도 너무 심해져 제게 상담하러 오셨던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아이는 126cm에 36kg 정도로 통통해 보이는 체형이에요. 얼굴은 하얀 편이고요. 평소 아이는 음식에 대한 욕심이 과해서 늘 빨리 먹고 더 먹으려 해요. 대변은 잘 보고 잠도 잘 자고요. 통통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집에서 빈둥대는 편은 아니어서 아이들과 활발하게 잘 어울려 놀아요. 하지만 아이들과 뛰어놀면 언제나 우리 아이만 땀이 온몸에 옷을 흠뻑 적실 정도로 과하게 나지요. 참고로 아이는 잘 먹고 활동력도 좋은데 체력이 약한 편이어서 학교에서 달리기를 하거나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다 보면 쉽게 지치고 오래 뛰지도 못하며 지구력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고 하시네요. 여러분의 아이는 어떠세요? 혹시 우리 아이가 이 아이와 비슷해 공감이 엄청 가시나요? 아니면 이 아이와는 다르게 우리 아이는 아예 움직이는 걸 싫어해서 집에만 있는 편인가요? 사실 이 아이처럼 통통해도 활동력이 좋은 편이 활동력이 없는 편에 비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음식 탐이 많다면 일단 활동량을 늘려주는 것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요. 꼭 규칙적인 운동이 아니어도 그냥 또래 아이들과 신나게 돌아다니고 노는 것이면 충분하니 꼭이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이렇게 식탐이 많아 계속 통통해지고 있는 아이를 어느 정도 체질을 바꾸어 살이 찐 것을 키로 가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살이 많이 쪄서 땀이 많은 것도 고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앞에서 말씀드린 아이의 이야기를 마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저를 방문한 것은 4월이었어요. 그때가 낮에는 좀 더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은 쌀쌀한 편이라 아이는 평소 흠뻑 흘린 땀 때문인지 코에 비염을 달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한약을 한 달 정도 쓰면서 땀이 많이 잡히고 비염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코피도 안 나고 누런 코도 코막힘도 현저히 없어졌어요. 땀 외에 조금만 긴장해도 나오던 손땀도 발땀도 반쯤 줄었고요. 하지만 저녁에 수영을 다녀온 후 자기 전에 머리 쪽으로 땀을 쭉 흘리는 것은 조금 오래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이 몸무게와 키는요? 처음 한두 달은 땀을 거두어주고 혈액의 질을 올리는 데 집중했어요. 그리고 2달에서 3달째부터는 성장에 집중을 하였고 한약을 2-3달 정도 쉰 후 아이가 가을에 다시 왔을 때는 아이는 키가 129cm에 몸무게는 37kg로 키는 3cm가 몸무게는 1kg만 쪄서 처음으로 몸무게보다 키가 더 크기 시작한 상태가 되었죠. 예전엔 뱃살도 단단하면서 좀 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뱃살도 말랑말랑 쉽게 빠질 수 있는 살로 바뀌었고요. 흐느적거리며 피곤해하던 모습은 이젠 별로 보이지 않고 좀 더 힘이 넘치고 다부진 느낌이에요. 아이 아빠는 아이가 수영을 하는데 체력을 더 올려주고 싶어서 한약을 좀 더 먹이려고 왔다고 한약만큼 아이에게 효과적인 것이 없었다고 조심스럽게 칭찬해 주시네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는 봄, 여름에는 땀을 조절해주기 위해 또 가을에는 체력을 위해 때때로 한약을 먹이면서 저에게 온 이후로 2년 동안 총 키는 8cm, 몸무게는 2kg만 늘어 키가 134cm에 몸무게 38kg로 이제는 통통한 느낌이 아닌 다부진 체력으로 변해갔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시죠? 한약을 그렇게 때때로 먹여야 되는 거예요? 또 아이는 식이 조절은 어떻게 얼마만큼 하였어요? 라고요. 실제 아이는 저와 만난 1년 정도는 식이 조절을 잘 할 수 없었어요. 수영을 해서인지 굉장히 허기져했고 많은 음식을 굉장히 빨리 먹으려고 하였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체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부터는 식사량도 정해놓은 것만 먹게 되었고 천천히 먹어도 편안해 하였어요. 그럼 땀이 덜 나게 하는 치료도 그렇게 해마다 먹여야 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에는 네, 사실 체질적으로 약하게 타고난 부분을 교정할 때에는 적어도 3년 정도를 때때로라도 한약을 써서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가끔은 도대체 무슨 약초를 써서 아이 체질을 고치느냐고 지적 호기심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통하면서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의 경우는 주로 심장과 폐에 열기가 팽창하는 것이므로 이를 약간 식혀내려주고 비위장이 습이 팽창하여 수분이 많이 배출되는 것을 조절해주며 간세포와 혈액의 질을 개선하면서 혈액에 뜬 열을 완만하게 내려주고 호르몬 기관인 부신의 기능을 보강해주면
한두 달만 먹어도 그의 여름을 날 정도의 체력이 보강되면서 땀이 현저히 덜 나게 되어요. 그리고 가을에 그의 수확된 좋은 약초로 체력을 보강해 줄 때는 주로 부신의 기능을 보강해 주면서 간세포와 혈액의 질을 올려주고 중초 소화기관이 완만하게 처져 있는 것을 조절해 주면 조금만 더워져도 땀이 나는 것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결국엔 체력이 되고 혈액의 질이 좋아지면서 그 다음 해에는 땀이 더 한층 줄게 되죠. 그리고 이런 선순환을 몇 번 정도 하게 되면 인체는 어느 정도 스스로의 기능으로 모든 기능을 정상화시켜 이제는 한약을 먹지 않아도 그렇게 좋아진 체력과 체격을 오랫동안 때론 평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저에게 한의학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께서 저희 제자들에게 자주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타고나기를 약하게 타고난 장부가 있다 하더라도 성장기 때만큼은 한약을 써서 체질을 바꾸어주면 타고난 체질도 바꿀 수 있다라고요. 가령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신장이 약한 경우엔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소변을 늦게 가리거나 야뇨증이나 빈뇨증으로 나타날 수 있지요. 하지만 성장하면서 한약으로 이러한 체질을 바꾸어주면 신장의 발육이 거의 정상적으로 바뀌어 나중에 올 수 있는 신장으로 인한 여러 질환들을 상당 부분 예방해 줄 수 있어요. 현재의 신장이 약한 증상도 완화시켜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의 체질을 바꾸어 신장의 발육이 좋아지고 호르몬 생성 기능이 좋아지면 아이의 체력도 올라가고 성장도 더 잘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선생님 말씀처럼 성장기 때 체질을 바꾸어주는 것은 정말 아이의 인생에 큰 선물이구나 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소화 비만에 관한 저의 실제 상담 이야기가 체질적으로 자꾸 살이 찌고 체력과 지구력이 약한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